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 궁금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풀어드리는 광마더 한선아입니다. 박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PD님, 기쁠 때 아주 좋은 일 생기면 뭐 하세요? 보통 술을 먹죠? 우울하거나 슬픈 일, 속상한 일 있으면? 많은 분들이 술을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류는 정말 오래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기원전 9000년경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맥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 있고요. 함무라비 법전에는 심지어 술에 물을 타서 팔면 사형에 처한다, 이런 조문까지 있을 정도로 인류가 술과 함께한 역사는 정말 오래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많이 마시고 있는 곡주 있잖아요. 소주도 곡주고 맥주도 곡주인데요. 이 곡주는 농경시대가 시작된 다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기록에 남은 것에 의하면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술을 만들어 먹었다, 술을 빚어 먹었다라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오랜 옛날부터 마셔오던 술이라는 게 정확히 술을 정의를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술이라는 것은 에탄올이 함유된 음료를 우리가 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의 그 주류 주세법에 따르면은 에탄올 성분을 1% 이상 함유하면은 이것은 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술 하면 알코올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알코올과 에탄올이라는 게 다른 거예요? 에탄올은 알코올의 한 종류예요. 알코올은 에탄올도 있고 메탄올도 있고 프로파놀도 있고, 사실 먹을 수 있는 알코올은 에탄올이 유일해요.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먹어도 실명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가 있죠. 그 술이 사실 몸에 되게 좋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술을 계속 마시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면은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일단 술을 마시면은 이 술은 음식물과 똑같이 우리의 식도와 위를 거쳐서 장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이 술은 대부분 위와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특히 50에서 80%의 그 알코올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화기관에서 혈관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혈관으로 들어온 알코올은 이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 혈관이 별로 없는 부분이 있어요. 간의 혈관이 많고 또 뇌의 혈관이 많이 있어요. 보통 이제 술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간에서 해독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술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술의 90%는 간에서 대사돼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 사실은 술을 해독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알코올이 혈관을 따라서 간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간세포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다시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아세테이트로 치환이 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아세테이트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환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지방산으로 바뀌어서 간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이게 많이 축적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지방간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술이 몸 안에 들어오면은 간 말고 뇌로도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혈관이 많으니까. 그럼 보통 저희가 그 술에 취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일이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겠네요. 그렇죠. 알코올이 뇌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선 우리 간이 처리할 용량을 벗어난 알코올을 우리가 섭취를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간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우리가 마셨으면은 알코올이 뇌에까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간에서 다 분해를 하니까. 이 뇌에 들어간 알코올들은 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구역질이 나게도 하고 걸음도 비틀거리게 하고 말도 꼬이게 하고 여러 가지 그 취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고약한 것은 이 알코올이 좀 쉬다가 들어가면은 이 뇌가 잠깐 변했다가 다시 제 원상태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 알코올이 뇌에 들어가게 되면은 뇌 기능 자체를 변화시켜 버려요. 영구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중독이 일어나게 되죠. 단순히 그런 기분이 좋아서 술에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뇌가 바뀔 수도 있는 예, 거예요. 뇌가 완전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뇌의 형태가 바뀌어서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제 분노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듣지 않는다든가 왜냐하면 신경 구조가 바뀌어서 알코올이 들어가야만 작동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럼 보통 저희가 뭐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뇌가 아예 바뀌어 버려서 발생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의지에 의해서 맡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뇌 자체가 바뀌어 버렸으니까. 나는 술을 이제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은데 몸이 계속 원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그렇죠. 게 정말 중독이네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좀 술을 멀리 하려고 하시는 게 숙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숙취라는 게 그럼 왜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은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숙취라는 것은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알코올을 우리가 마셨기 때문이고요. 간이 처리할 수 없는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은 아세트알데히드가 우리 몸에 축적이 되게 되죠.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우리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뭐 구토라든가 어지럼증이라든가 빈맥이라든가 이런 숙취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게 되죠. 사실 술을 조금 마시면은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고 또 술자리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잖아요. 친구들끼리 속도 터놓고 이야기도 하고 아주 좋은 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이 알코올이 들어오면서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몸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소화기, 뭐 각종 장기에 굉장히 많은 질병을 일으켜서 200여 종의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코올은 이처럼 우리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큰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데요. 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은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그 흉악 범죄들은 30%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또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도 엄청나죠. 그래서 사회적인 비용도 굉장히 크게 유발하고 있는 이만큼 술을 마실 때는 적당한 정도로 마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고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